이 제품 명칭하고 재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제품은 DJI 매트리스 350이라는 드론이고요. 최대 비행 시간은 55분 비행이 가능하고 무게는 9.3kg로 이종 기체로 분류가 됩니다. 얘는 주 업무가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사업용 드론이다 보니까 사용하는 목적에 맞춰서 열화상 카메라, 라이다 카메라 등을 부착해서 내가 사용하는 현장에 맞춰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이라고 하면 어떤 현장들이 있나요? 대부분은 건축이나 토목 설계 현장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외에도 산림 현장이나 시설물 점검, 산림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재난 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죠. 네, 재난 지역에서도 위에 상단에 스피커나 서치라이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밑에 있는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소방 임무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재난 지역이라고 하면 수해나 산사태 이런 데서 사용 가능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산사태 같은 경우는 기본 가시광 카메라로 촬영을 했을 때는 정확한 수치값을 표현하기 어렵지만 라이다 카메라를 쓰게 된다면 정확한 수치값을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난 상황에서도 수색 업무를 가능한가요? 네, 물론입니다. 지금 소방 당국에서도 드론을 활용해서 수색자 임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동해에서도 실종자를 드론으로 찾은 이력이 있습니다. 비행 시간이 어떻게 되죠? 실제 임무 가능 시간은 한 40분 정도고요. 최대 비행 시간은 55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기체도 조종기를 A 포인트, B 포인트에서 인계 작업이 가능한가요? 네, 듀얼 조종기 사용 가능하고요. A 조종자가 산 정상에 드론을 올리고 B 조종자가 산 정상에서 드론을 제어권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남산공원입니다. 남산공원. 여기를 재난 지역이나 아니면 매핑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가상을 하고 매핑 작업을 한번 가능하실까요? 네,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카메라는 젠미저 L2 라이다 카메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라이다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고요. 하단에는 매빅3 엔터프라이즈와 동일한 사이즈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라이다 매핑 이외에도 가시광 매핑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드론 켜는 방법은 똑같죠? 1, 2. 네, DJI 드론은 모든 드론과 조종기 온오프 방법이 동일합니다. 여기 보면 LED인가요, 이게? 네, 드론 상단과 하단에 기본적인 LED 등이 장착되어 있어 야간 임무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식별기인가요? 네, 비콘 센서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얘는 프로펠러가 하단에 달려있네요. 네, 맞습니다. M300 시리즈는 지금 프로펠러가 모두 다 하단에 달려 있는데요. 이렇게 되었을 때 공기 효율적으로 비행 가능 시간을 증대시키는功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얘 프로펠러 모터 위에 요 장치는 뭔가요? 네, 기본적으로 RTK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RTK 모델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실 필요 없고 지금 두 가지 RTK를 써서 보다 정밀한 데이터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임무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잡아야 되죠? 비행 계획을. 네, 맞습니다. 비행 계획 같은 경우는 조종기에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 DJI 플라이어부트에서 비행 계획을 세우고 조종기를 원격으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테라에서도 가능한가요? 소프트에서도? 테라 같은 경우는 후처리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팬텀까지는 비행 경로를 지원했지만 매트리스 350 같은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임무를 보시게 되면 총 5가지 임무를 수행하실 수가 있고 웨이포인트 같은 경우는 내가 특정 지점 1, 2, 3, 4, 5 지점을 지정을 하고 각 포인트마다 동작을 추가시킬 수 있는 비행 경로고요. 네, 영역 공유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쓰는 2D 매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역 경로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조종기도 와이파이를 기본적으로 연결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도가 불러오지 않고 있는데요. 와이파이를 연결하게 되면 지도가 불러와집니다. 네, 그러면 제 거 핫스팟을 열어보겠습니다. 연결된. 네,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이 연결이 되면 지도를 실시간으로 불러오실 수가 있고요. 비행 경로를 이제 지도에서 터치를 하게 되면 바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광범위하게. 네. 네. 여기까지 다 집어넣었다. 네. 만약에 공사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렇게 해서, 네, 이 정도. 오케이. 네.
F를 눌러서 영역을 설정을 마무리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은 기체와 카메라를 인식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M350RTK와 L2 카메라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렌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라이다 매핑을 하실 것인지 사진 측량을 하실 것인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개 동시에 안 되나요? 동시에 가능합니다. 네, 동시에 가능해요. 네, 라이다 매핑으로 설정을 해서 지금 사진 촬영까지 같이 진행을 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주실 거는 이제 비행 고도를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고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총 3가지 고도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상대 이륙 지점 고도라고 해서 드론이 이륙하는 지점부터 고도가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이 장소에서 100m를 띄울 것인지 150m를 띄울 것인지 간단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럼 첫 번째 방법은 사용자가 장애물 높이를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주변에 높은 장애물이나 건축물이 있다면 그보다 높은 고도로 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 ASL 같은 경우는 이제 해수면 고도입니다. 해수면 고도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해발 고도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내가 그 지점의 정확한 고도, 절대 고도를 알고 있을 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AGL 같은 경우는 이제 그라운드 레벨인데 요건 실제 지형의 고도를 따라서 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경우에는 두 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DSM 파일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넣으실 수도 있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차이점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DSM 파일을 만들어서 넣게 된다면 이 지형의 정보값을 정확하게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다운받는다라고 하면 국토지리정보원에 있는 DSM 파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정확하지만 그래도 빠른 현장에서 세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물 회피 기능이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네,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네. 해당 기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장애물 경고거리와 제동거리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평, 상방, 하방 360도 모두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점 같은 경우는 제동거리를 너무 짧게 잡는 경우에 실제로 공중에서 제동을 걸다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물 제동거리를 조금 여유있게 설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보통 한 10m 잡나요? 네, 5m에서 10m 정도 잡아주시면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장애물 감지 못할 때도 있나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드론에 탑재되어 있는 장애물 감지 센서는 가느다란 전선이라든지 나뭇가지는 탐지하는 데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셔서 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비행 속도는 최대 초속 15m까지 비행이 가능하지만 15m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포인트 밀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조금 부정확한 데이터가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속 15m에서 79 포인트가 지적이 되고요. 속도를 이상적인 그 속도는 초속 몇 메다인가요? 7m? 8m? 네, 보통 최대 속도의 한 70% 내외로 설정을 해주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코스각인데요. 코스각 같은 경우는 지금 세로 방향으로 비행 경로가 짜져 있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비행 경로를 변경이 원하실 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고급 설정입니다. 고급 설정에서는 이제 페이로드에 대해서 중첩률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 디폴트 중첩률은 측면 오버랩 20%, 전방 70%입니다. 라이다 측량에서는 기본적으로 20%만 돼도 뭐 데이터가 충족이 되겠지만 가시광 측량도 같이 진행을 하신다면 조금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비행 경로 세팅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L2 라이다 세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L2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는 반사 모드가 총 펜타 리턴까지 5회까지 진행이 가능하고요. 펜타 리턴을 진행했을 때는 지표면의 데이터가 보다 정확하게 취득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캔 모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반복과 반복 모드가 있는데요. 반복 모드 같은 경우는 라인 스캔이라고 해서 한 라인을 그리면서 보다 정밀하게 스캔하는 방식이고, 비반복 스캔 같은 경우는 넓은 면적에 대해서 한 번에 회전을 하면서 스캔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GB 채색을 이제 활성화를 시켜 주시게 되면 라이다 이미지에 가시광 이미지를 덮어 씌우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메시 작업하고 비슷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다 센서까지 세팅을 마무리 하셨다면 확인을 눌러주시고 비행 경로를 확인하신 뒤에 임무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비행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비행 전에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은 비행 전 기체 점검 및 주위 환경, 장애물 등 사람 안전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비행을 실시해야 됩니다. 네, 이제 실제로 비행이 가능한 장소로 이동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GPS 수신을 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라이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RTK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후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RTK 포지셔닝을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RTK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DRTK 모바일 스테이션을 직접 설치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가장 많이 쓰이는 사용자 정의 네트워크 RTK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RTK 데이터를 받아서 RTK 정보를 수신한 뒤에 아래 보시면 연결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지금 표준 오차가 지금 0.01 한 10cm에서 1cm 정도 내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팅이 끝나면 스타트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네, 왼쪽 상단에 지금 예상 시간과 사진 숫자를 확인하시고 재생 모양 아이콘을 눌러주시게 되면 비행 전 점검이라고 해서 지금 리턴 톰 고도는 어떻게 되는지, 최대 고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장애물 센서가 켜져 있는지 기본적인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우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조종기 배터리, 기체 배터리, 그리고 SD카드 용량을 확인하신 뒤에 이상이 없으시다면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리턴 톤 고도가 비행 경로 지점보다 낮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리턴 톤 고도가 100m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높여서 150m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네, 다음을 누르게 되면 이 비행 경로, 매핑 경로에 대해서 체크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 시간은 3분 16초, 그리고 사진은 24장, 재구성 GSD는 3.2cm. 네, 이상이 없다라고 하시면 비행 임무를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네, 그럼 조종기에서 설정한 비행 경로가 지금 드론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누르게 되면 바로 이륙을 합니다. 그럼 시작 포인트로 기체가 이동하겠네요. 네, 시작 포인트로 이동하고 지금 보이시는 노란색 지점은 이제 캘리브레이션 포인트인데요. IM6 캘리브레이션 같은 경우는 드론이 평상하 전후진 비행을 하면서 IMU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진행을 하고 그 뒤에 비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뭐 FPV는 지금 현재 기체에서 보여지는 전면이 보이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비행 고도, 속도, 풍량, 풍속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총 세 가지가 보이겠네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촬영 포인트, 그 다음에 비행하는 비행 경로, 그 다음에 기체의 전면. 네, 맞습니다. 세 가지 화면을 선택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작업 끝났나요, 이게? 네,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럼 홈 포인트로 와서 자동으로 착륙하나요? 네, 복귀 지점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기체가 지금 왜 노란색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하나요? 네, 노란색 지점은 이제 라이다 IM6 캘리브레이션 포인트고요. 이제 전후진 비행을 하면서 데이터의 정확도를 더 올리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DJI 파일럿 2에서 비행 경로를 설정하시게 되면 거리에 따라서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대한 지금 500m, 500m에서 몇 번째 포인트에서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될지 자동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별도로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데이터의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IM6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이유는 라이다 데이터의 정확도를 조금 더 상승시키는 목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착륙 준비를 하는 건가요? 네, 지금 복귀 지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착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젠뮤즈 L2 같은 경우는 DJI 테라에서만 후처리 작업이 가능하고요. DJI 테라에서 라스 파일을 만든다거나 DM 파일을 만든 뒤에 DIS 프로그램 이동해서 2차 후처리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비행하고 있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중앙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미지는 가시광성 RGB 카메라입니다. 네, L2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캘리브레이션 포인트를 해서 실제 촬영이 되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비행을 시작했고 데이터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라이터 데이터가 취득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지금 3D 화면으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지형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잘 취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게 되면 네, RGB 데이터도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도 모드, 그리고 반사열 모드까지 총 3가지 모드로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른 라이다 장비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취득하시고 사무실에 복귀를 해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취득되었는지 확인해야 되지만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취득되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SBS라고 해서 가시광선과 라이다 카메라를 동시에 보실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지금 3D로 볼 수 있는 게 얘밖에 안 될 겁니다. 실시간 3D로 볼 수 있는 게.